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자, 오늘 재난상황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상황 대응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화재 시 대피훈련이라든가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응급상황,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매뉴얼 기본 정리 좀 볼게요.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우리 평가에서도 서류, 면담, 그 다음에 시연 한번 해봐. 뭐냐면 분말 소화기 작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연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쉽게 우리가 점수 획득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마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신 거 채점 기준도 그래서 좋습니다. 모두 충족하면 우수, 2개 양호, 1개 보통입니다. 각각 항목별 우리가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매뉴얼 펌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평가 기준은 하나, 둘, 3개입니다. 3개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 면담, 시연 깔끔하게 하나씩 우리가 평가관이 확인한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 기준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충족하면은 양호, 하나가 보통, 3개 모두 충족하면 3점 획득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씩 평가 기준을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 1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난상황 대응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뉴얼 만들고 수급자와 직원이 함께하는 그런 재난상황 훈련을 반기별, 즉 6개월, 상반기, 하반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훈련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 보고서에는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이, 요새는 이제 평가 항목에 사진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재난 상황에는 사진이 들어가야 된다.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가관들도 이제 확인하는 거를 보면은 교육 및 소화기 사용 시험만 실시한 경우 대응 훈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우리 이렇게 연기하고 이렇게 좀 대피하는 이런 사진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꼭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세 번째 기준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 기준 먼저 말씀드리면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적절하게 대처를 이제 할 수 있다 이건데 시연 이제 소화 설비 작동 방법에 숙지하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소화기, 소화전동, 소화설비 작동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시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최소 분말 소화기는 작동할 줄은 다 아셔야 돼요. 투척이나 분말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교육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준 2번입니다. 3번을 먼저 했어요. 자, 2번 보면 2번은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 방법을 직원이 숙지하냐 이겁니다. 재난상황 대응 방법 및 담당 역할, 소화설비 등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 경로의 면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관에서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런 거 이제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예시를 보면 재난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하세요? 아, 재난 발생 큰 소리로 상황 알리고 즉시 대피를 확인하고 119 신고한 후 직원들과 함께 대응하고 이렇게라도 최소 대답을 좀 하라고 최소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항상 평가 항목마다 근로자 안기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기문을 만들어 가지고 짧게 대답할 수 있게끔 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근데 분말 소화기는 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기관에서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난상황 대응 훈련에 대해서 기준 1, 2, 3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매뉴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빈도 Q&A 보면은 자, 이 항목은 코로나 시형 적용 지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2024년 이제 아마 5월 1일까지는 우리가 경계 단계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에 보고 계시는 이 코로나19 적용 지침이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유기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 이상 단계에서는 도면을 이용하여 재난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급자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별 임무 및 역할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 형식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 실시 자료를 충족하여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교육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적용 지침이 코로나가 경계 단계 이상일 때는 요렇게 해도 교육을 해도 평가에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언제냐? 2024년 5월, 즉 5월 말까지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교육으로 해도 인정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풀렸습니다.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 원 매뉴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매뉴얼대로 훈련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적용 지침도 반드시 우리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원격학원 강의에서는 제가 이걸 항목마다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참 이것들 지금 이 유튜브에서도 좀 이제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누가 좀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정 정의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저도 좀 난감해요. 유튜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제 원격학원 정규 강의 들으신 분이랑 이런 부분이 또 걸리다 보니까 좀 이런 거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재난 상황 대응에 대해서 좀 공부를 또 진행해 봤습니다. 이 재난 상황 대응은 어렵지 않게 우리 점수획득이 가능하시니까 우리 기존 23, 24 또는 22년 거 자료 우리가 어떻게 구성한 건지에 대해서 준비 과정을 한번 보시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올해 안에는 올해 것까지 모든 평가 준비를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